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저점이 여전합니다.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먼저 예상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힘없이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도 대형주들이 좀 잘 버티면서 코스닥 대비론 낙폭이 좀 제한되나 했는데 지금 저점이 더 낮아집니다. 2%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1.95% 거의 50포인트 정도 하락인데요. 정확히는 48.07포인트 하락으로 2414.53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앞서 이 거래일 동안의 반등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그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저점은 10월 10일에 형성됐던 2402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큰일이죠. 직전 저점 이탈이 나왔고 다시금 앞자리를 7자로 바꿨습니다. 800선 라인대 이탈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또 직전 저점도 벗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은 3% 넘게 나옵니다. 3.13% 하락세. 그래서 783.58포인트 기록하면서 주요 이동평균선들 모두 다 이탈이 됐고요. 21선이 200일선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발생해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추세가 완전히 조금 어지러워져 있는 모습이죠.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워낙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2,200여 개 정도 되고요. 상승 종목은 200여 개가량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반에 좀 강하고 특징적인 부분들 몇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해보자면 3시 구간 이후에 네옴시티 키워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쪽이 3시 구간 이후에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채권 추심,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채권 추심주 UAM은 끝까지 버티는 양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 쪽,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에너지 상품 쪽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가 갑자기 웬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3시 이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하 경제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방문한다.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포함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30여 명, 그리고 카타르 쪽에서는 지금 매체 보도에 따라서 6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한 80명 얘기되는 쪽도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발언에 따르면은요, 기존의 에너지나 건설 같이 전통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전기차, 조선,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의 협력의 지평을 넓힐 예정이다. 그래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쪽을 보셔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시장은 또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이 뉴스에 반응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림이 있습니다. 20%까지 아마 분봉 보시면은 3시 구간대 이후에 뉴스 전해지고 나서 급등한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한미글로벌도 1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도 앞서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산업협력단인가요? 이쪽하고 또 접점이 있었던 그런 사우디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미코바이오메드도 후반에 급등하면서 현재 8%가량의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신 쪽으로도 맥이 잡히면서 한 5% 정도의 상승권, 이쪽이 후반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되겠고요. 그리고 또 상한가 종목은 두 종목 있습니다. 채권 추심 쪽에 제주은행입니다. 불황에 주목받는 그런 종목이죠. 장 초반에도 좀 봐드렸는데 제주은행하고 같이 움직이는 푸른저축은행 보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도 26%대 급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평가사들, SCI 평가정보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이 막판까지도 이어집니다. SCI 평가정보 5% 상승이고요. 그리고 나이스 평가정보도 있죠. 이쪽도 보시면은 나이스 평가정보는 약보합권 정도네요. 채권 추심 쪽에 이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UAM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주면서 분위기를 잡아줬고 베셀 보겠습니다. 베셀 쪽으로도 이 종목은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나 싶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UAM 쪽에서도 또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라는 점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온테크도 한 2% 정도의 상승권, 결국에는 살아남는 쪽 되는 종목으로만 몰려서 그런지 제이시언 시스템 상한가고요. PC디렉트는 그래도 괜찮네요. 12%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여기에 따라서
하면서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연일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성산업이 25% 급등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도 8%가량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H에너지화,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연료 이쪽으로도 관심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들도 이번 전쟁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흥하해운이 가장 주목받았는데요. 어제 상한가 오늘도 1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이 검은 금요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좀 다른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만한 그런 내용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6시간 30분은 상당히 고됐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주변국 증시 분위기 어떤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국한된 그런 악재가 아니라서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를 주창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양쪽 모두 다 현명하게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전쟁 지원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국채를 발행하겠다. 가뜩이나 국채 몸값이 떨어져 있는데 이 국채 발행 오히려 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미증시 하락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1.91% 하락이고요. 31,430.62엔대 거래 마치면서 32,000엔선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증시는 워낙에 추세가 양호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의 훼손이라든지 직전 저점 이탈 이런 징후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잘하면 앞자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추세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중국 증시 다소 좀 위태로운 모습인데요. 상해종합지수 오늘도 하락입니다. 1.4% 밀려 내려가면서 3015.59포인트 선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증시 흐름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0.5%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은 이탈이거든요. 다음은 심천입니다. 심천도 낙폭은 비슷합니다. 1.32%가량 하락세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다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콩 항생 쪽이 아무래도 민감도가 높아서 그런지 많이 밀리네요. 2%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물론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왔던 이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들을 보자면은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관련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에 따라서 더 안전자산 선호 심리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8원 넘게 올랐죠. 7원이네요. 7원 80전입니다. 7원 80전 상승세 보여주면서 1357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1354원이었는데요. 후반에 더욱더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 만들어내면서 이제 어느덧 직전 고점 부근에 바짝 다가서 있는 원달러 환율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전쟁에 대한 우려감,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감, 반복되는 이야기들인데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두려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피 쪽은 사흘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낙폭도 상당히 좀 나왔는데 1.9%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포인트로 무려 4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오늘자 조가는 2415.8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시가부터 1% 이상 떨어지면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12시 구간의 저점이 2412포인트까지 내린 후에 오후장은 그 부근에서 움직였죠. 그 자리에서 횡보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1,600억 원 이상 순매도고요. 기관 쪽에서는 더 팔았습니다. 2,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890억 순매수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전부 내려갔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기계업 쪽 오늘 상당히 약했는데 3.8%대 밀렸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기계 섹터의 약세, 두산밥켓이 10%대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고요. 두산 로보틱스나 에너빌리티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도 크게 내려가면서 오늘 업종지수 약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 내려가는 모습인 게 이 차전지가 빠졌으니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속한 이 철강금속 역시 크게 빠졌죠. 3.87% 내려가는 모습,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됐고 의료정밀이 2.5%, 서비스와 화학도 나란히 2.3%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부터 크게 내려갔고요. 주요 반도체주들 하락했으니까요. 우리 반도체주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1.42% 약세, 하루 만에 다시 6만 전자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69,500원 확인됐고 SK하이닉스도 3.3% 크게 좀 밀렸습니다. 12만 5,700원에서 오늘자 종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더 문제였는데 미국 전기차의 대표인 테슬라 3분기 어닝 쇼크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LG엔솔과 화학, 그리고 아래쪽에 삼성 SDI까지도 모두 2에서 3%대 쭉 밀리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코그룹 쪽이 특히 더 밀렸습니다. 포스코그룹 정도만 종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4.6% 급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47만 7천 원에서 확인됐고요.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도 보시면 크게 다르지가 않죠. 포스코 퓨처엠도 큰 폭의 내림세 4.7%를 내렸습니다. 31만 8천 원에서 오늘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반대로 시장 대비 선방해줬던 게 시총 상위에서는 바이오와 자동차였습니다. 먼저 바이오부터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장중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도 낙폭이 제한적이었죠.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시 상승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71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했던 폭을 다 줄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보합권에서 14만 2,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면 이 중에 기아가 가장 덜 빠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아의 종가 정도만 확인해 보시죠. 기아는 전장 대비 0.24% 상승, 강보합에서 결국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84,100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이팔전자의 장기화 우려감이 커져가는 가운데서 관련주들의 주가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특징주로 이 종목들을 보실 텐데요. 먼저 어제부터 새롭게 좀 부각됐던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직 수혜 섹터로 대체 향마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해운주들의 주가가 급격하게 뛰었습니다. 오늘장도 보시면 흥하해운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만 15% 아주 크게 올렸죠. 이틀째 급등 마감입니다. 2,350원까지 올라섰고요. 대한해운도 장중에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윗골을 꽤 길게 달았습니다. 결국 음봉 기록됐고 강법 수준에서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STX 그린로지스 역시 윗골을 좀 달았지만 그래도 4%대 강세였고요. 페노션 3.4% 강세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석유와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 주가도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 보시다시피 한국석유 5%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는 장중 강세 보여주다가 뒷부분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하락으로 돌렸고요. 결국 5% 내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네요. 자,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 대성산업 급등했습니다. 26% 크게 올리면서 오늘장 급등으로 장을 마치게 되는 흐름이었고요. 자, 이 밖에도 중앙에너비스와 대성산업은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SH에너지화학 같은 종목도 거의 신고가 고적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장 강세 마감이 됐고요. GSE도 5%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주들까지 보실 텐데 여기는 일부만 좀 강세였죠. 퍼스텍 오늘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2.9% 올랐고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부각이 좀 되네요. 13% 급등하면서 18,400원이 오늘 종가였습니다. 다음 특징으로 제약바이오 보시죠. 어제장에 유한양행의 악재가 부각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아쉽다라는 건데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여기서부터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냉각되는 분위기였고요. 오늘장에는 또 신풍제약의 임상 실패 소식으로 분위기가 더 굳어져 갔습니다.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신풍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죠. 피라맥스의 임상 실패 소식 때문에 급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거의 한가로 내려가다가 그래도 낙폭을 꽤 줄였습니다. 종가는 19%가량 내렸고요. 11,000원 정도를 지키면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신풍제약 우수주는 더 크게 밀렸고요. 그리고 JW 중의제약 보시면 이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300억 원 부과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전방위적인 불법 리베이트 이야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JW 중의제약도 13%대 급락이죠. 37,700원에 작을 마쳤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가 깨졌습니다. 자, 이 밖에 코스닥 쪽에서는 한국파마나 보로노이 등 10% 안팎의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파나 보로노이 10% 안팎의 급락 마감이고요. 이 밖에도 위더스제약부터 이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요즘에는 탈모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쪽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틀째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무려 3% 넘게 하락이죠. 24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784.0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코스닥도 시작부터 크게 내려갔고요. 문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계속해서 좀 깊어졌다라는 거죠. 3시 근처에 782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그 뒤로는 약간 낙폭을 줄이는 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파는 흐름으로 전개가 됐죠. 외국인 780억 원, 기관은 더 팔았습니다. 역시 1,000억 원 이상 순매도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1,8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좀 선방해주고 죄다 부진했습니다. 장중 내내 파란불만 깜빡이는 흐름이었죠. 2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BM이 더 크게 빠졌죠. 에코프로 BM 4%대 크게 내려갔고요. 23만 9,500원, 24만 원 이탈했습니다. 에코프로도 2.92% 약세로 80만 원 이탈하는 흐름이었죠. 79만 8천 원에서 약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DX와 LNF도 내렸는데 DX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1.6% 내려가면서 양봉이 기록됐고 LNF 장 후반에 낙폭을 좀 줄여주나 싶다가 3.5% 역시 약세 마감입니다. 15만 6,500원 다시금 15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이 가장 양호했는데요. 제약은 분명한 좀 약세권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제약바이오, HLB나 알테오즈는 낙폭이 좀 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만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1% 제한적인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63,600원에 양봉 기록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주가도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JYP 엔터 5.75% 크게 내려갔고요. SM도 4.4% 약세였죠. 이 밖에 반도체주인 HPSP 5%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에 못지않게 크게 내려가면서 대개 4에서 5%가량 내려가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 보겠습니다. 앞서 거래소 특징주의 의료라는 키워드에서 연장선이라고 할까요? 의료 AI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관련주들도 앞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 많았죠.
자, 그런데 이 화려했던 전성기가 좀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불과 한두 달 만에 못해도 40%대, 크게는 60% 이상의 단기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지수 낙폭이 큰 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더 크게 빠지면서 우려감을 낳고 있는데요. 저 관련주들 종가 보겠습니다. 딥노이드 13%대 급락입니다. 16,830원까지 내렸고요. JLK 그리고 노을, 지니너스까지 해서 8에서 9%대 이쪽도 역시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뷰노 같은 종목은 최근 60%가 넘게 빠졌죠. 26,550원까지 내렸고요. 대장주인 루닛도 오늘 장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드론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에 중동 분쟁 확산 시에는 수혜 종목으로 부각이 됐고요. 자, 거기다가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불리죠. 규제 샌드박스가 오늘부터 도입이 되니까 이 관련돼서 호재성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관련주들 주가를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JCN 시스템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5,560원에 장 마쳤고요. PC디렉트 12% 급등했죠. 7,000원대 위에서 장 마쳤습니다. 대성하이텍도 8%대 강세 마감이 됐고 베셀과 기산텔레콤 이 종목이 드론 UAM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그런데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이쪽은 상당히 좀 아쉽게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